여러분, 고혈압하면 딱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혈압약, 이 생각부터 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던 이 공식에 한번 제대로 물음표를 던져보려고 합니다. 기능의학의 눈으로 보면 말이죠, 이 높은 혈압이라는 게 그냥 눌러 없애야 할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우리한테 보내는 아주 절박한 신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신호의 진짜 의미가 뭘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 자, 그럼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혈압 진단을 받으면 거의 바로 처방받게 되는 혈압약. 이게 정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맞을까요? 혈압계 지키는 숫자만 낮추면 다 괜찮은 걸까요? 어쩌면 그 약이 우리 몸이 보내는 아주 중요한 경고음을 억지로 꺼버리는 스위치 같은 거라면요? 여기서부터 접근법이 정말 확 갈리는 거예요. 왼쪽을 보시면 이게 바로 현대의학의 방식이죠. 증상, 그러니까 혈압 숫자 그 자체에 집중해서 약으로 꽉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기능의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아니, 이 숫자가 도대체 왜 높아진 거야? 하고 그 뿌리, 그 근본 원인을 파고들어서 몸이 스스로 제 기능을 찾게끔 돕는 데에 집중하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먼저 현대의학이 집중하고 있다는 그 숫자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숫자에만 매달리는 게 왜 본질을 놓치게 만들 수 있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120에 80. 이 숫자 정말 익숙하죠? 우리가 정상 혈압이라고 외우다시피 하는 바로 그 기준이잖아요. 현대의학에서는 종종 이 숫자를 넘어서면 그게 곧 병, 질병 그 자체라고 보고 이 기준을 맞추려고 약을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말이에요. 만약에 이 숫자가 병 자체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증상에 불과하다면요?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겠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짜 놀라운 사실은요, 혈압약 시장은 계속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졌는데 정작 우리가 진짜 막고 싶었던 심장마비나 뇌졸중 같은 병들의 발생률은 별로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더 충격적인 건 뭐냐면 특히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의 혈압을 약으로 너무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면 뇌로 가는 피의 양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온다는 겁니다. 와, 이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부분이죠. 이 문장 하나가 지금껏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다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 강제로 혈압을 낮추는 것은 심장을 서서히 죽이는 행위와 같다. 우리 몸이 왜 필사적으로 혈압을 높이고 있는지 그 이유는 싹 무시한 채 그냥 숫자만 억지로 누르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강력한 경고 메시지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관점을 180도 확 바꿔보겠습니다. 고혈압을 우리 몸의 실패, 무슨 고장 이런 게 아니라요, 살아남기 위한 우리 몸의 필사적인 노력, 하나의 생존 신호로 바라보는 거예요. 기능의학에서는 고혈압을 이렇게 새롭게 정의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혈압이란 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에 산소랑 영양분을 어떻게든 보내주려고 우리 몸이 벌이는 필사적이고 또 아주 논리적인 노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가 끈적해지거나 혈관이 좁아져서 배송이 힘들어지니까 우리 몸이 그럼 압력을 높여서라도 보내야겠다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죠. 이건 고장이 아니에요.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 겁니다. 이 비유를 생각해 보시면 딱 와닿을 거예요. 집에 불이 나서 화재 경보기가 막 시끄럽게 울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시끄러워 하면서 경보기 배터리부터 빼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쵸? 당연히 어디에 불이 났는지 찾아서 불을 꺼야죠. 고혈압이 바로 이 화재 경보기랑 똑같다는 거예요. 높은 혈압이라는 경보기를 약으로 끄는 데만 급급할 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 몸 어디에 불이 났길래 이 경보기가 울리는 거지? 하고 그 화재의 진짜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바로 그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난 화재, 다시 말해서 혈압을 높일 수밖에 없게 만든 그 진짜 원인들은 과연 뭘까요? 이제부터 그 범인들을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원인으로 크게 이 네 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에요. 혈당이 높아지면 피가 마치 설탕물처럼 끈적끈적해져요. 그럼 혈액순환이 힘들어지겠죠? 두 번째는 혈관 노화, 바로 동맥경화입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 동맥경화는 고혈압의 결과가 아니라 원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랑 순서가 반대죠. 세 번째는 체중 증가. 아니,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체중이 단 500g만 늘어도 우리 심장이 피를 보내야 할 혈관 길이가 무려 3km나 늘어난대요. 심장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만성 스트레스랑 잠을 잘 못 자면 우리 몸이 계속 긴장 상태에 있으면서 혈압을 쭉쭉 올리게 됩니다. 자, 이제 원인들을 알았으니까 해결책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지금부터 알려드릴 방법들은 우리가 약에만 의존하는 게 아니라 직접 실천하면서 우리 몸의 건강 주권을 되찾아올 수 있는 그런 단계들입니다.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생활습관 개선입니다. 간헐적 단식으로 우리 몸에 스스로를 치유할 시간을 주는 거고요. 또 탄수화물 섭취를 좀 줄여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질 좋은 수면을 푹 취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꾸준한 유산소 홈도로로 혈관 자체를 튼튼하고 탄력 있게 만들어주면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먹는 식단에서는 특히 이 영양소들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칼륨은 혈관의 긴장을 싹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마그네슘은 우리 심장 건강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미네랄이죠. 그리고 비타민 C랑 E 같은 항산화 성분들은 혈관이 늙고 딱딱해지는 걸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약을 찾기 전에 우리 식탁에서부터 이런 좋은 영양소들을 먼저 채워 넣는 게 진짜 해결의 시작 아닐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상식처럼 알고 있던 사실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금에 대한 이야기예요. 보통 고혈압에는 무조건 저염식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소금을 안 먹으면 오히려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위산 부족 같은 거요. 우리 위산의 핵심 성분이 소금의 염소 성분인데 소금을 너무 극단적으로 줄여버리면 위산이 잘 안 나와서 소화도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까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자, 이제 오늘 분석을 마무리하면서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꿰뚫는 아주 멋진 비유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정원사의 지혜입니다. 한번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세요. 물길은 꽉 막혀 있고 흙은 산성으로 변해서 식물들이 다 시들시들 죽어가는 그런 낡은 정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원사라면 이 정원을 어떻게 살리시겠어요? 바로 이 지점에서 두 가지 철학의 차이가 드러납니다. 현대의학은 시들어버린 잎사귀에다가 영양제를 칙칙 뿌려주는 방식에 가까워요. 당장은 좀 파릇파릇해 보이겠죠. 하지만 기능의학은 이렇게 접근합니다. 잎이 왜 시들었을까? 혹시 흙에 문제가 있나? 물길이 막혔나? 하면서 뿌리가 있는 토양을 살리고 물길을 터주는 거죠. 근본 문제를 해결해서 식물 스스로 다시 살아날 힘을 되찾게 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정원사의 지혜가 아닐까요? 오늘 우리는 고혈압이라는 것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혈압계에 찍히는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이 도대체 왜 그런 신호를 보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라는 점이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몸은 지금 당신에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요?